자,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계속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접선 좀 들어갑니다. 접선이 나가면 이제 원이 끝나, 이제. 접선을 하면. 자, 그러면 이제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죠. 자, 원의 접선의 길이. 그 다음에 이제 필수예제 4번이죠. 필수예제 4번 보겠습니다. 필예 4번. 자,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자, 옆에다 한글로 볼까요? 원 위의 점. 직선 사이 거리. 근데 결론부터 하죠.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고 그러는데, 원 위의 점은 뱅글뱅글 돌아가잖아. 그치? 그래서 옆에다가 이렇게 메모하는 거죠. 1번,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건 구할 수 있잖아. D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이렇게 써놓자고.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반지름. 이게 최대 최소를 결정하는 원리죠. 한번 그림을 그려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 설정 자체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y 플러스 4는 0. 직선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 자, 완전 제곱식. 그렇죠? 그 다음에 y도 완전 제곱식. 플러스 4 플러스 4.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2의 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렇죠? 자, 좌표 축에 동시에 만나는 그런 원이에요. 2, 마이너스 2. 2, 마이너스 2.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는 그런 원이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직선 좀 한번 표시할게요. y에다 0을 넣어볼게요. y에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 자, x에다 0을 넣어볼게요. 2를 지나는 직선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직선을 L이라고 하면, 자, 우리는 여기를 계속 움직이는, 여기를 뱅글뱅글 도는 이런 점을 하나 찾는 거예요. 야, 언제가 가장 가깝니? 요때. 그렇죠? 요때가 제일 가까울 것 같죠? 근데 진짜 가까운지는 뭘로 계산할 거냐면,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할 거예요. 일단 이 직선과 중심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하고, 그죠? 중심 사이 거리를 구하고, 요 점을 P1이라고 하죠. P1. 요 반대편에 있는 걸 P2라고 하죠. 이 P1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최소. 이 거리가 최소. P2일 때가, 이 반대편에 있을 때가 최대가 되겠죠. 거리는. 아, 선생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소리였군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한 다음에 반지름을 빼면 가장 짧은 거리가 나오고, 반지름을, 여기에다가 반지름을 더하면 가장 긴 거리가 나오겠군요. 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최대 최소를 각각 곱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 중심이 2,2고 직선이 이거니까 거리 구하는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거리부터 계산합시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다가 거리라고 표시할게요. 요거 여기서까지를 거리라고 일단 D를 먼저 하고, D는 착하죠? 25죠? 16 더하기 9. 절대값 2 마이너스 2. 그럼 4, 2, 8 플러스 6 플러스 6 5분의 20 4가 되더라. 그렇지. D는 4야. D는 여기 4가 나왔어. 그리고 반지름 우리 알잖아. 아까 반지름이 2였잖아. 그럼 결론, 최소값은 얼마일까요? 4에서 반지름을 뺀 거, 이게 반지름이야. 최대값은요 4에서 반지름을 더한 거. 그러면 얘는 2고 얘는 6이니까 둘이 곱하면 12가 되더라.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잘 구하면 되겠구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만.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 하나 해볼까요? 4-2번 한번 해볼까요? 4-2번. 4-2번. 자, 4-2번 한번 해봅시다.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한 게 최대값이라는 얘기죠? 식은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식. 일단은 직선은 이렇게 정리하고 원 정리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그 중심과의 거리를 구한 다음에 그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해야 최대가 되는 거야. 그치? 맞죠? 맞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잖아. 이렇게 먼저 이 거리를 구하고 여기다가 반지름을 더해야 돼. 그럼 그때의 최대값이 나온단 말이야. 최대값이 나오는 거야. 그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먼저 구하고 거기다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일 때의 거리가 나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거리 구하고 반지름이 루트 2니까 더한 게 최대야. 그러면 계산은 루트 2분의 k 플러스 2가 얘 넘어가면 3루트 2고 양변에다 루트 2 곱하면 k 플러스 2가 6이니까 k는 4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았죠? 계산은 그렇게 안 어렵습니다. 이렇게 k는 4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 뭐 접선까지의 거리 이런 거 다 피타고라스 뭐 이런 원리를 다 썼는데 이제 진짜 마지막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접선이 나와요. 접선. 이거를 좀 쉬운 버전으로 좀 소개를 해야겠어요. 그죠? 접선의 방정식 유도를 좀 배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유도를 할까 말까, 유도를 해야겠죠. 여러분들한테 야 공식 이거니까 니네 이거 외워 하면 니네 잘해요. 잘 외우고 잘 풀어. 시간 지나면 다 까먹고. 그래서 유도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유도를 오늘 막 복잡한 거 아니고 얘들아 D는 R이야. 알았죠? 그래서 이제 접선 얘기할 건데 얘들 봐봐. 위치관계가 아니고 이거 한번 해볼게요. 원의 주제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 막 공식이 이제 나온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x1x, y1y는 r제곱, y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뭐 이거 외우라고 하면 여러분 뭐 못 외우겠어? 다 외우지. 그죠? 결론은 요 두 개 하고요. 평행이동했을 때, 원 자체가 평행이동했을 때. y1 마이너스 b 그쵸? 근데 결론은 이 네 개를 자유자재로 써야 돼, 얘들 알지? 이거는 원이 어떻게 주어질 때냐면 이렇게 주어질 때야, 원이, 알지? 근데 뭐 원의 중심이 항상 원점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원이 어떻게 주어질 때? 이렇게 주어질 때. 알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필기 좀 해놓을까, 여러분? 결국엔 여러분들이 저걸 다 만들어 쓸 거야. 알았지? 이게 접선이야, 접선. 접선. 일단 한번 필기하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려줄게. 알았지? 이렇게, 칸을 이렇게 나눠. 칸을 이렇게 나누고 옆에다가 설명하자고. 알았지? 요거는 이렇게 줄로 나눠. 알았지? 두 줄. 기울기 m이 주어질 때야.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요거는 접점이 주어질 때. 일단 이게 기본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공부해야 될 우리 내비게이션으로 이제 먼저 지도를 좀 보자는 거야. 야, 요쯤 가면 먼저 그러니까 요거 사용하는 문제, 요거 사용하는 문제, 요거 사용하는 문제, 요거 사용하는 문제. 적어도 필수예제 4개가 포진을 하고 있겠군. 이렇게 좀 보라는 거야, 먼저 이렇게. 그렇죠? 그 단원 앞에다가.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도, 맞아, 저런 게 있었어라는 걸 먼저 알고 문제를 보라는 거야. 그럼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인지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형을 약한지도 파악이 되고 그 유형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되거든요. 자, 이따가 요거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하는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고등학교 1학년 시험에서는 이 공식이 훨씬 이제 원이 이렇게 줘서 나오는 문제가 주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 원을 처음 배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긴 한데 아직 도형의 이동을 안 배웠잖아. 그쵸? 도형의 이동을 좀 이제 우리가 다음 단에 배우게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좀 보류하자고, 이 공식은. 알죠? 그리고 요거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거고,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하나가 추가가 있었으니 이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이거 말고 접선이긴 접선인데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다 별표를 치고 원 밖의 한 점이 주어질 때 접선 구하기. 이렇게 좀 한글로 좀 써놓을게요. 그러니까 원이 이렇게 있으면 야, 기울기도 안 가르쳐주고 또 외부에 점을 주고서 야, 원 있어, 그래, 외부의 점을 알려주고 야, 접선 찾아봐, 이럴 때 이 식 자체를 찾아보라는 거야. L1과 L2를. 알았죠? 그 접선 L1과 L2를 찾으라는 문제 상황이 출제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이 전체 지도야, 여기 접선에서. 그리고 원 배우는 과정 중에서 여기가 애들이 제일 힘들어해. 이제 힘든 원인을 보니까 저 공식을 자꾸 그냥 외워서 하려고 하지 말고 의미를 내가 조금 해석을 해줄 테니까, 얘들아. 의미를 좀 해석해 줄 테니까 오늘은 요 두 개만, 요 내용만 좀 배우고 가자고. 알았지? 괜찮겠죠? 네. 첫 번째부터. 그러니까 요 말을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뭐 다 배웠어. 야, 오늘 원에 대해서 뭐 배웠어? 그러면 피타고라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고, 오늘은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먼저 배웠어요.
근데 원은 2차고 직선은 1차니까 연립하면 2차 방정식이고 해는 최대 2개, 1개, 0인데 판별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연립하고 판별 쓰면 선생님이 복잡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요렇게 기억하라고. 알았지? 이걸 기억해야 돼. 그럼 하면 틀리냐? 틀리는 건 아니지만 계산이 좀 길어집니다. 그거에 대안이 D는 R이었어요. 그리고 뭐 현의 길이라든지 접점까지의 거리라든지 이런 건 대부분 피타고라스로 처리했어요. 그쵸? 기억할 거 없죠? 맞죠? 그 다음에 접선의 방정식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이 말을 기억하라고 하던데요. 접점이 주어질 때, 기울기 m이 주어질 때 기본 공식을 이렇게 나온 과정을 설명을 하고 저 언제 써먹는지를 배우고 오늘 3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진짜 잘 기억하는 거야. 이런 훈련이 잘 된 친구들이 나중에 고성능 엔진이 돼. 진짜로. 아무리 복잡한 개념을 배워도 그날 얘기를 다 스르르 얘기할 수 있으면.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 첫 번째, 접점이 주어질 때가 무슨 소리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문제로 한번 하게 해볼게요. 알았죠? 자, 원이 이렇게 있어. 알았지? 원이 이렇게 있어. 자, 구체적인 예를 들기 전에 좀 모식적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인데 이런 특정한 점을 알려줄게. 이런 특정 점. 얘를 야 구체적인 점이다. 그래서 숫자를 쓰는 거야. 이렇게 1, 1. 알지? 그래서 얘를 이름하여 얘 이름이 뭐야? 접점이야. 접점. 이게 접점이고 접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번 보자고. 이 공식은 도대체 뭐냐? 원의 방정식 요 x 자리에다가 x1이라고 하는 점을 하나 넣고 x, y1이라는 점 하나 넣고 y는 r제곱이라고 쓰면 1차식이 되니까 직선의 식이 된다는 거야. 굉장히 간단하죠. 그게 어떻게 나온 거냐?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봐봐. 여기가 5야. 5고 알았지? 그리고 여기가 3,4라고 해볼게. 알았지? 3,4라고 3,4 지나잖아. 그치? 25니까. 그럼 야 이거 접선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읽어주라는 얘기야. 선생님 3x 4y는 25인데요?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 말 뜻이. 재민이 이해가요? 야 그냥 원래 x제곱인데 3x라고 쓰래. 3 쓰고. 이게 원래 y제곱인데 4y라고 쓰래. 그리고 20은 그냥 갖다 쓰면 된대. 알았지? 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건지 알면 좋겠죠. 자 보세요. 이런 얘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야, 이 직선을 알려면 기울기 알아야 되지 않을까? 얘를 기울기를 이제 우리 관심을 가질 거야. 알았지? 그리고, 자,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떤 점을 알고 있어? x1, y1을 알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점은 원 위의 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총 3가지 개념을 우리가 적용한 거야. 그래서 우린 이 식은 당연히 성립해. 원 위의 점이니까. 알았죠? 그럼 기울기부터 고민해보자. 얘들아, 요거는 기울기를 뭐라고 할 수 있어? 요 노란색 선은? 요 노란색 선 있죠? 이 노란색 선. 얘 기울기는 얼마야? 자,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y1이거든? 그래서 x1분의 y1이야. 그치? 그럼 그것과 수직인 이 녹색의 기울기는 얼마야? 소율아?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기울기 구했어. 그치? 기울기를 구하고 지나는 한 점을 알아. 자, 우리가 기울기가 2고 3,2를 지나는 직선 어떻게 만들었어? y는 2, x-3 플러스 이렇게 썼었지. 이렇게 썼었지. 이 작업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한번 해보자. y는 마이너스 y1분의 x1 쓰고 x 마이너스 x1 쓰고 플러스 y1. 자, 여기까지 돼요? 자면 여기까지 됐죠? 그래, 여기까지 됩니까? 기울기 자리에다가 그대로 갖다 요거 쓰고요. 지나는 한 점을 여기다 갖다 쓴 거야. 그리고 얘가 모양이 별로 안 이쁘잖아. 그래서 양변에다가 y1을 곱할게. 아, 이거 분수 좀 없애려고. 양변에다 y1 좀 곱할게. 그러면 y는 마이너스 x1, x 마이너스 x1. 아까 y1을 곱했으니까 얘는 y1의 제곱이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거 전개해서 이쪽으로 좀 합칠게.
그러면 x1 x 더하기 y1 y는 이렇게 곱하면 x1의 제곱 y1의 제곱이 돼. 그냥 곱한 거야. 그죠? 그 얘가 아까 뭐래? 여기서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로 대체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공식이 나왔다는 겁니다. 알았죠? 동생한테 설명이 가능하게 공부하면 너무 좋겠어. 알았지? 항상 누군가에게 설명이 되고, 야, 내 그림, 자, A4 용지 줘봐. 자, 끌어놓고, 이거잖아, 할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최종 승자야. 알았지? 고등수학. 자, 그래서, 나를 흉내내면 좋아요. 알았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것처럼 하라고, 꼭. 그래야, 자, 이제 공식이 설명이 됐어. 문제 하나 해볼까요? 문제 하나 하고, 자, 어디로 가냐? 자, 필수지 6번을 먼저 할게요. 6번. 모든 문제집이요. 6번이 먼저 나오는데 이 책만 개념 유형만 5번이 먼저 나왔죠. 6번 좀 먼저 해볼게요. 6번. 자, 6번. 6번을 보시면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라고 나왔어. 근데 2,1에서의 접선이래. 아이고. ax y 플러스 b 상수 a-b 값을 구하라. 자, 2,1이 여기다 넣으면 성립하는 점이죠? 그죠? 이 점을 우리는 뭐라 한다? 두 글자로 접점이라 한다. 그렇지? 왜냐면 아까 문제 구조가 비슷하긴 한데 여기 내가 지웠는데 원이 아닌 점에서 그은 거랑 혼동하면 안 돼. 알았죠? 그건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접점이 나왔어. 오, 2,1은 접점이네. 그럼 x1은 2고 y1은 1이야.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죠. 자, 한번 해볼게. 이거 보면서 자, 2x 1이니까 1y는 5라고 쓰면 돼요. 그리고 얘처럼 쓰래. 아, 됐네. 그럼 a가 얼마예요? 2. b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5. 그럼 얼마예요? 7. 이렇게 가라는 거지. 엄청 쉽죠? 자, 쉬운데 얘들아, 이거 적용하는 게 학교 시험은 안 나와. 이거 너무 쉬워서. 알았지? 뒤에 가서 이걸 할 때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야, 이 공식 외워가지고 그대로 대입하는 거를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가를 모의고사에서 물어봐. 알았지? 꼭 그려봐야 돼. 영상으로 내가 남겨놨으니까 꼭 그려보고 설명 가능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두 번째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야. 원이 이렇게 있어. 기본형 원이 있어요. 원이 있어. 자,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한번 해볼게. 근데 가끔 이제 m을 기울기라고 하는 거야. m을 기울기라 하자. 여기서 이제 접선식에서 보통 수학에서 이 m은 기울기를 표현할 때 이렇게 써. 알았지? 그럼 약간, 야, 이거 공식 좀 지저분하게 생겼죠? 잘 외워지도 않게 생겼고. 근데 이제 입에 잘 붙지도 않아.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온 거냐? d는 r로 나온 거. 알았지? 자, 한번 해볼게. 기울기가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이 정도라고 해볼게. 기울기 2. 그러면 이런 경우에 m을 한 이렇게 그냥 대충 표현해볼게. 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좀 가파르게. 접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뭐 두 가지 스타일이 나오겠지 뭐. 그렇지 않냐? 그죠?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값하고 여기 나오는 이 값은 절대값은 같겠죠. 그죠? 부호만 다르고. 우리가 왜 아까 접선 구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나타났던 그 스타일이야. 그러면 자, 공식을 유도해 볼게요. 얘를 기울기가 m이긴 한데 얘를 몰라. 이 모르는 값을 그냥 k라고 놓을게. 일단 이건 뭐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일단 k라고 놔. 얘도 일단 k라고 놓을게. 얘도 k라고 놓고 k가 양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직선을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렇죠?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이렇게 직선과 원이 접할 때는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뭐다? d는 r이다 라는 식을 써서 우리가 처리하기로 했어. 그리고 도대체 k가 뭔지를 찾으면 돼. 알았죠? k를 찾으면 k가 혹시 이런 모양이 나오나? 이것만 보면 돼. 알았지? 한번 해볼게요.
자, mx 마이너스 y 플러스 k는 0하고 0,0과의 거리를 구한 후에 그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라고 한번 써놓게. 왼쪽에다가 한번 가볼게요. 자, 오, 느낌 오죠? 분모가 얼마입니까? m제곱 플러스 1이죠. 거리 구하는 거야, 지금.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오, 0 넣으니까 다 없어지죠. k만 남죠. 우리가 아까 뭐 구한다고 그랬어? k를 구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절대값 k가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인 거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k가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이걸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으면 접선 완성. 그래서 요 스타일 문제는 공식을 바로 외워서 풀어도 되고, 이 공식을 외우는 게 난 너무 싫다, 그런 사람 외우지 말고 뭐는 기억해야 돼? 이거는 기억해야지. 이것까지 기억하지 않으면 수학 안 하자는 거지. 그치?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서 쓰면 좀 빠르겠죠. 근데 안 외우더라도 이걸로 푼다. 이렇게 살짝 우리가 메모 좀 해놓을까요, 혹시? 이렇게. 아까, 물론, 이 공식이 어차피 아까 여러분들이 뭐 혹시 복습을 하실 때 여기 설명이 돼 있나? 우리 책에 있기는 있습니다. 알았죠? 그 방법 1, 2에서 그 책에 있어가지고 요건 안 적어도 되겠다. 그 책에 자세히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그럼 필수예제 5번 한번 해볼게. 그럼 이 공식이 진짜 언제 써먹나 한번 5번 한번 해볼게요. 5번 가지고 요거 하고 거의 마치면 되겠다. 자, 5번 한번 해볼게요. 필례 5번. 지금 3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의 평행한 이것에 접하는 직선. 그 접선이죠. 뭐 줄여서 접선. 그럼 저것에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가 얼마야? 우리 이거 는영 안 썼네. 얘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우리 다 같이? 3이죠. 그냥 m이 3인 거죠. m이 3인 거 알았지? 그래서 만약에 외워서 쓰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렇게 행동하겠죠. 야, 기울기가 3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야. 그치? 루트 8이니까. 맞죠? 반지름이 2루트 2고 루트 8이니까 기울기가 얘랑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3이네. 그래서 외워서 쓰는 사람은 야, 접선 구하라고. 알았어. 기울기가 3이. 기울기 3 아니야? y 넘기면 m. 그걸로. 문제가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줬어. 문제를 내가 좀 너무 빨리 읽었나 보다. 이것에 평행하고 봐봐. 이것에 평행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그냥 뭐 이상한 직선 하나 줘놓고 야, 이거랑 평행하고 그럼 얘의 기울기를 계산해봤더니 3인 거야. 네. 그래서 이제 3짜리를 여기다 해보자는 거 알았지? 네. 자, 그래서 m을 3이라고 했으니까 mx 맞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선생님 슬로우 위주로 했지만 3초 걸리겠죠. 공식 못 외운 친구들은 선생님 잠시만요. y는 3x 플러스 k라고 놓고 3x 마이너스 y 플러스 k라고 놓고 중심이 0,0이니까 0,0과 거리 구하는 공식 또 쓰겠죠. 루트 3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대값 k는 이 거리니까 반지름 2루트 2와 같다. 쓴 다음에 절대값 k는 이거 쓴 다음에 k는 풀만 나오니까 그 다음에 다시 그 k를 여기다 집어넣고 이런 작업 계속 할 거 아니야. 그치? 얘는 적어도 30에서 45초 정도 걸려. 1분 가까이 걸려 이거는. D는 R은 알았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야? 여러분들 설득하는 논리는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외워라가 오늘의 주제야. 외우라는 얘기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원리를 외우면 원리 몰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3번 주제 때문에 그래. 3번 주제는 응용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를 알아야 응용이 돼, 또. 다시 한번.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3x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하고 여기는 루트 얼마야? 10이네. 그러면 3x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얼마냐? 4 루트 5가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 요거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5-1번 한번 해볼까요? 5-1, 2번 해보자. 시간 여러분 금방 할 것 같아. 5-1, 2번. 그 다음에, 자, 5-1번, 5-2번, 좀 전에 배운 6-1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문제 하고, 오늘은 그 유형 프린트 안 주고요. 그 연습 문제 한번 도전해봐요. 알았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추가 주제, 필수에서 7번 주제를 안 했기 때문에 원 밖에서 그은 접선을 우리가 아직 못 구해. 알았지? 그거는 내버려 두세요. 원 밖에서 그은 접선. 아직 우리가 요건 안 배웠어. 오늘 시간 관계상. 요게 어렵다는 거야. 원 밖에서 그은 접선. 이게 어려워가지고 요건 아직 하지 말고. 알았지? 연습 문제 중에서 원 밖에서 그은 접선 문제 빼고 나머지는 다 푸시면 돼. 알았죠? 유형 따로 안 줄게. 그 유형 연습 문제 클리닉에서. 네. 그러면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거 원 밖에서 그은 접선. 이거 복습하고 원 밖에서 그은 접선 할게. 그러니까 필수에서 7번 할게 그때. 그 여러분들 부모님 여러분들 보면 신기해하지 않을까요? 아니 조그마한 것이 언제 커가지고 이렇게 복잡한 걸 하게 생각하고 막 접선도 그리고 그죠? 부모님 보면 되게 신기해. 대견스럽고 야 얘가 이렇게 많이 컸구나. 키만 큰 게 아니고 이렇게 뇌도 잘 성장했구나 이렇게. 그럼 한 번 더 설명할게. 자, 두 직선의 수직. 두 직선의 수직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런 거냐면, 왜 그런 건지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예를 들어서, 뭘 할까? 선생님이 예를 잘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줄게. 자, 얘가 3,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3,1. 그럼 요 직선의 기울기는 3이야. 그렇지? y는 3x니까. 그러면 요 노란색 직사각형하고요. 합동인 직사각형을 선생님이 한번 만들어 볼게. 이쪽에다가 1, 3짜리. 알았지? 지금 이 노란색하고 얘하고 합동이야. 조금만 더 크게 그려볼까요? 1, 3짜리. 합동인.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높이가 3이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그려볼게. 그렇지? 그러면 이 합동인 직사각형이니까 이게 90도인 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거든.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3이랬잖아. 근데 얘의 기울기를 잴 때는 1, 3을 재긴 하는데 부호가 바뀌어. 봐봐. 3분의 1이었죠. 1분의 3으로 가긴 가는데 부호가 바뀌어.
그러니까 역수가 되면서 부호가 바뀌면 수직이야. 그래서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쓴 거야. 이해 갔죠? 요거 중요한 개념입니다. 요걸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갔지? 요 기울기가 지금 x-2y-2는 0의 얘 기울기는 보니까 2분의 1이거든. 그치? 그럼 이것의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마이너스 2라고 놓고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한번 볼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잘 되는 사람은 됐고, 이따가 이제 클리닉에 가셔가지고 오늘 배운 내용에서 그 밑에 딸린 문제 유제 중에서 안 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거 다시 하면서 아까 했던 내용, 우리가 2시간 전, 3시간 전 했던 그 내용 다시 한번 기억 살리면서 적용해보고, 그리고 굳이 한 주제만 잡아라. 그럼 이거가 나오게 된 과정 한번 설명하는 거. 그치? 그리고 아까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직 잘 안 외워진 사람은 그거 외워서 쓰는 거 자꾸 연습해보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이제 벌써 특강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5번 했어. 이제 하나, 둘, 셋 이렇게 남았는데 선생님이 당초 목표는 좀 더 명제까지 할 계획이었으나 여러분들이 그럼 너무 멀미가 날 것 같아가지고 집합까지 원래대로 공지한 대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뭐가 남았냐면 도형의 이동이라는 게 남았어. 도형을 이동하면 식을 어떻게 바꿔주면 도형이 이동한 것처럼 보이냐, 그거 설명하는 게 남았고요. 그리고 도형의 이동은 이제 어떤 규칙이야. 규칙적인 어떤 움직임을 표현하는 그 표현 원리를 좀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라는 거에서는 다 약속이야. 야, 우린 이거라고 하자. 이거라고 하자. 이때 이걸 우리가 속한다라고 하자. 서로 포함 관계는 이렇다. 그리고 집합을 조금 깊이 있게 들어가면 경우의 수야. 다 집합에서 사용하는 모든 공식들은 경우의 수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혹시 중2 때 경우의 수 아직 안 했나요? 했죠? 중간고사 때 경우의 수 했나? 아, 기말 때 나오나? 경우의 수가?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경우의 수, 그래도 예전에 배운 적 있죠? 경우의 수 그렇게 안 어려웠죠? 그래서 그 경우의 수 사용하는 거 조금, 그리고 공수원에서 조합했잖아. 그치? 조합 기억나세요? NCR. 이 얘기? NCR이 뭐죠? NCR이 뭐냐? 그랬을 때, 막,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NCR은 NPR에서 순서를 없애준 겁니다. 이게 NCR의 정의야. 그러니까 NPR이 뭔지 설명하면 되겠죠. NPR이란 n부터 거꾸로 r개를 곱한 것입니다. 그럼 n부터 거꾸로 r개를 곱하려면 어떻게 되는데? n 팩토리얼을 n-r 팩토리얼로 나눠준 것입니다. 팩토리얼이 뭔데? 1까지 곱한 것입니다. 이렇게 정의가 연달아서 이렇게 나와. 그래서 사실 정리한 게 이거잖아, 얘들아. 이거 막 외우는 애들이 있어요? 뭐 이거 외우는 애들이 있어. 그죠? 외우면 안 돼. 이게 왜 자연스럽게 말뜻이 그렇습니다라는 걸 외우는 거잖아. 그죠?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외우지 말라는 얘기죠. 알았죠? 그래서 이 NCR로부터 굉장히 많은 이야기, 집합에 관한 여러 가지 법칙들을 다 설명해. NCR 하나 가지고. 그렇죠? 이제 그런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경우의 수가 여기로 연결되고
이게 또 막 저기로 연결되고 막 그 연결 관계를 잘 공부하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응용력이 확 증가하는 거야. 자, 하여튼 그죠?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 이동하면 되겠죠? 네, 우리 이동을 합시다. 이동하고 여러분 화이팅!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특강. 네. 숙제는 연습 문제까지. 외부의 점에서 근 접선 빼고